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초부터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과대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 시간 살펴보면은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8분이고요. 제약바이오, 모더나 중심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소비재도 하락, 뭐 1%대 하락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입니다. 델타이어런스 항공주도 하락, 뭐 메타 플랫폼스, 엔디비아. 그래도 엔디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죠. 장초에는 거의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 크게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약 후강으로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정도로,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보합세 정도, 우리가 오늘 좀 선반영된 느낌도 좀 있거든요. 아시아 증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약보합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뭐 올해 작년이죠. 작년 2월부터 5월까지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도 성장주가 고점 논란 또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때도 저는 계속 가치주로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오늘도 가치주 몇 곳 소개해 드리고 뭐 이런 하락장에서 대응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으로 말씀드렸었죠. 제 이름과 그 얼굴 사진을 사칭하는 리딩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는 리딩방을 절대 운영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것들에 대화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4시 9분입니다. 고정 댓글에 주식 토론방 참여 방법, 그 다음에 2월 주식 스터디 4기, 경매 스터디 7기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픽 결과 먼저 보면은 제가 어제 방송은 일단 일요일은 대형주 세 곳만 딱 말씀드렸었죠. 방산기업 위주로 말씀드렸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선이었는데 사실 오늘은 뭐 90%가 하락하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3%까지 상승했고 하나시스템 2%, LIG 넥선 1.5%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쨌든 이 종목들은 다 중형주들이고 앞으로도 좀 모아가기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의 이런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초에 수주들이 좀 몰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주가 2배 가까이 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왔었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누리호는 하반기에 있지만 어쨌든 항공우주에 대한 그런 위성 항공우주에 대한 수요나 이런 민간우주 산업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히 모아가기에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모주 지난주 금요일에 제 주식 토론방에 공유했던 부분이죠. 탈모주가 눌리는 모습인데 제가 탈모주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뭐 상한가 종목도 두 종목이나 있었고요. 큰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덕분에 뭐 큰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대신에 탈모주가 2주 이상 갈 재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루짜리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요일에 종가로 탈모주 대장주를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TS 트릴리온을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 이게 한 12%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8% 정도 다 매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TS 트릴리온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말씀드렸었던 위더스 제약이나 프롬바이오, 뭐 JW 신약, 메타랩스 모두 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뭐 오늘 같은 또 하락장에서는 대선주나 테마주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적절하게 활용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스터디방에는 매일 리포트 2개 정도를 공유해 드리는데 그 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은, 실적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았었죠. 해성 DS 공유해 드렸었고 오늘 제가 같이 코멘트를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특히나 테마주 급등주에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낮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2900선에 닿아 있고 사실은 2900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는, 또는 인버스를 하는 방법 방에는 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급등주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사실 급등주에서 뭐 수익을 크게 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실력을 잘못 판단하고서 잘못 들어갔다가 뭐 5% 10% 손절하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해성 DS 장중에 3.9%까지 상승하고 좋은 흐름으로 돼서 뭐 수익을 많이들 내셨더라고요. 어쨌든 축하드리지만 항상 이 하락장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 확진자 수는 점차적으로 좀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확진자 코로나 라이브로도 한 2,842명, 다행히 괜찮은 수치고,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이제 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백화점도 모두 백신 패스를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환이 돼서 어쨌든 좀 더 감소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1.49%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딱 980선에 코스닥 부딪히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900선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주 한 5일 전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근데 어쨌든 지금 3거래일 동안 5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20일 그때도 이동 평균선을 2,920이었어요. 모습. 그래서 어쨌든 현재 차트는 좋지 않고 1차 지지선은 약 한 2,900선 정도가 되겠죠. 심리적 지지선이 되겠고, 그리고 2차가 이제 2,850인데 분명 2,850까지는 2,900을 이탈을 하게 되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 비중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2,850까지 가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한 7, 8%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우리 주식 토론방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여전히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7, 8%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겁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포트폴리오도 제가 그래서 가치주 얘기도 벌써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가치주가 하루 이틀 상승했을 때는 제가 좀 체크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 오늘 같은 경우도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계속 강했죠. 화학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20, 30% 저는 가치주가 있어야지 내가 손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다. 그 정도. 또는 인버스 상품도 제가 뭐 한 4개월, 5개월 전에 가입하는 방법서부터 구매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설명드렸었죠. 교육을 받아야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곧버스 상품 같은 경우도 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뭐 그 유튜브에 법학자 혼은이 곧버스라고 치면은 제가 올린 방송이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시간 나스닥이 이거는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캡처한 거여서 조금 다소 안 올라갔는데 현 시간은 한 0.6%까지 마이너스 0.6%까지 마이너스 1.6%까지 올라간 상태여서 그나마 조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좋은 수치는 아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2.5%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래 꼬리 달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반도체 소부장에게는 역시나 또 안 좋은 그런 수급을 가져오게 되겠죠. 또 이런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채금리 역시나 이제 0.73%,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국채금리가 높으면은 성장주가 약세라고 말씀드렸었고, 반면에 이제 금융주가 당연히 강세일 수밖에 없고, 제가 뭐 몇 달 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은 3.0%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예정된 수순이죠. 세 차례 이제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기관 매수세는 대부분 다 금융주에만 몰렸고, 금융주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봐서 그렇지 대부분 1%에서 많게는 10%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금융주 쪽이 굉장히 강세였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역시나 부정적인 지표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보유 종목 관리하는 게 낫고, 신규 매수는 정말 뭐 종목 이런 단타라든지 데이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해야지 수익 관점으로 가져가다간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고요. 현 시간 비트코인 한 1.42% 상승. 어제는 좀 빠졌죠. 어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겠죠. 역시나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연말에 1.75%까지, 이번 주에 금통이 뭐 금리 인상 유력한데 이번 주에는 한 1.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연말에는 한 1.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국채금리 인상에 따라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가치주인 금융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려서 우리 금융주주는 6.49%, 신한지주는 한 2.3%, 하나는 한 4.4% 이렇게 배당락 이후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 차원에서 사실은 금융주나 이런 것들도 한계 정도는 들고 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배당도 강한 편이고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이제 주가 상승률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급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아갈 종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CES가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가 오늘도 이제 로봇주 쪽은 이제 대장주들은 다 쉬어가는 움직임들이고 이제 아랫단에 있는 로봇 부품주나 로봇 기술주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섹터가 순환매가 전체 다 돌면은 테마가 끝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로봇주는 끝물이다. 일단 CES가 마지막 재료였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신규 매수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이제 가진 분들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 같은 것도 로보로보가 한 10%대 하락을 했는데 아 이거 싸다고 해서 들어가서 또 반등 생각하고 급등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이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일도 지금 시혜가는 상당히 낮은 상태더라고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CES는 빅테크 기업,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참여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로봇주나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관련된 주들 오늘도 뭐 장초에는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었고 그러다가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정도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 두 가지를 왜 살펴보면은 로보티즈가 원래는 대장주였죠. 그리고 로보로보가 부대장주였는데 일단 그것들은 다 투자 경고로 묶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종목 다 최근에 이제 시세가 가장 강했었던 세 종목은 다 일단 신용융자를 못 쓰는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 좀 덜 오른 에브리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현재 신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못 올랐던 곳들이 오늘은 좀 오르는 장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의미는 안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오히려 아진엑스틱, 엑스텍이나 이제 SP 시스템스, 스맥 같은 경우들 이게 이렇게 로봇 부품주들이죠. 그래서 저는 로봇주와 로봇을 생산하는 로봇주 그리고 로봇의 관련주 결국엔 기술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곳들로 나눠서 보는데 이곳들이 오히려 오늘은 대장주 노릇을 했고 아진엑스틱 같은 경우는 장중에 27%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가로 아진엑스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고 있고 장초에 시초가 이제 높게 띄우고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쪽에서도 이제 해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제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사도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 서빙 로봇에 주목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CES에서도 서빙 로봇들이 많이 전시가 됐다. 서빙 로봇은 결국에는 AI 자율기 주행 기술이나 라이더 감지 센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기술력을 가진 로봇주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이나 또는 뭐 이런 뭐 결국엔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자율주행 기술이 소폭은 라이다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적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에서도 뭐 살균봇, 바리스타봇, 뭐 통합 배송 로봇 같은 것들을 이번에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에서도 뭐 인터랙션 봇, 그다음에 삼성 보다이, 뭐 가사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선보였다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야권 단위로 뭐 이게 이제 주말 동안 사실 나온 기사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만 이제 안철수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 단일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세를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대선주는 끝물이기 때문에 대선주도 이제 60일밖에 안 남아서 어쨌든 당연히 뭐 30일, 20일 남기고서는 그때 그 훨씬 더 전에 재료가 소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들은 막 쏟아져 나올 거고 그래서 대선주를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수익을 조금이라도 났으면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그런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까뮤엔씨도 투자주이고
써니전자도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 두 곳이 이렇게 뭐 묶여 있는 상태여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 탈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벌써 2주째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번 정도 시세를 주고서 소폭 시세를 주고 이제 여기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들도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블록딜은 뭐 전체적으로 다 아실 거고, 근데 그 내용이 차입금 만기 상환하고 ESG 경영의 그 투자금으로 마련 이후로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4월 12일까지 600억 규모로 회사채를 갚아야 됐었대요. 그래서 신규 차입 대신 자사주 매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런 것들을 처분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을 한일시멘트가 HLK 콜딩스를 흡수합병을 2020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자사주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악재가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워낙 대량 매도였기 때문에 뭐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규 차입을 했으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것도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었다면 뭐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한일시멘트도 뭐 오늘이든 하여튼 주가 흐름을 보고서 신규 매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신고가가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과대낙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다만 현재 가치주가 강세고 수급도 이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물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3개월, 6개월 보면은 탈출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고가까지가 20%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그 지점에 물리신 분들은 시간은 꽤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뭐 사실 7일하고 10일에 들어온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전에 4일, 5일, 6일에도 기관 수급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도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소폭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도 이제 7일하고 10일 오늘도 조금 들어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치주가 역시나 강세인데, 그나마 이 철강주들 중에서는 이제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포스코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곳들이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곳들이니까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신설철강회사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특별 결의가 있어야지만 상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다소 떨어졌고, 자사주 소각 추진하겠다는 이슈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배당 성향도 높이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포스코도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동국제광과 세아베스틸은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철강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6, 7개월 동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치고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금 약간 골든코르스 직전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요. 예전에 이제 끼를 많이 보였던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트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동국제강도 현재 지금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세아베스틸도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선 포스코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 중에서는 계속 제가 투픽으로 뽑는 이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 두 곳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신고가까지가 약 한 20% 정도 남은 상태고,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이후로는 약 한 15% 정도는 한 1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같이 주면서도 지금 기간 수급,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급등은 아니겠지만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둘 다. 급등은 아니겠지만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다,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 누적 수급으로 보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간도 1개월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들 중에서는 사실은 반도체나 지금
2차전지 쪽은 특히나 차트가 대부분 다 깨졌기 때문에 20선을 다 이탈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장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 뭐 제가 말하는 장기는 그렇다고 뭐 6개월 1년은 아니고, 그래봐야 뭐 한 달, 두 달 정도까지는 이제 좀 추세 전환될 때까지는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2차 전지들 중에서 가장 차트가 괜찮은 건 후성인데, 후성에 어제자로 지금 괜찮은 리포트가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 소재도 서프라이즈라는 거고요. 2022년도 매출액이 약 YOY가 71%, 영업이익은 184% 추정으로, 그래서 어쨌든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 사실 장만 좋았으면은 이런 정도 재료면은 7, 8%까지도 상승할 만한 재료였는데, 어제는 이제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어쨌든 이런 기사들, 또 차트도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었죠. 2조인데 지금 매출액은 약 3,700.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지만 현재 증가세가 좋다는 게 장점이죠. 2020년에서 2021년에 넘어갈 때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많이 증가했고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배열 전환 직전이고 20선을 지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나머지 뭐 LNF나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나노신소재 이런 거 다 20선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후성이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1위부터 30까지 빠르게 살펴보면은 좀 눈에 띄는 건 오늘도 원전이죠. 원전도 제가 뭐 어쨌든 너무 오래된 재료기 때문에 벌써 원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10번 이상 방송을 했었고 4월 달부터 말씀드렸었죠. 그 SMR 원전 소형 원자로 때부터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부터 뭐 많이 올랐고 또 조정도 많이 받았고 또 오르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윤석열 씨나 이제 이재명 씨의 그 탈원전 관련된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술 24%, 보성 파워텍 18%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로봇 관련된 주들이 강세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종가 매수했다고 했었던 아진 엑스텍이라든지 뭐 SP 시스템스, 모아텍 이런 곳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W 신약 탈모주 말씀드렸었고, 결국에는 탈모주 같은 경우도 물론 그 TS가 지금 대장주 역할은 하긴 했지만, TS는 사실 샴푸 관련된 주고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제약주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재무제표가 좀 나왔었던 JW 신약을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때 정리할 때 한 세 종목 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1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뭐 GSE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뭐 천연가스가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금리 인상 수혜주인 푸른저축은행도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나머지 스맥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로봇 관련된 주고요. 나머지 체크해볼 만한 거는 특별한 거 없네요. 한신기계도 뭐 다 아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개별 재료들이어서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오늘 골프 관련된 주들, 그 지난주에 주말 동안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거하고 그 전기차하고 할때 두 개의 이제 정책을 내놨었고, 이재명 씨는 이제 골프장을 가격을 이제 동결하겠다, 뭐 대중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상승률 1위였던 한세MK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대중화 관련된 주고, 그 의류 관련된 주죠. 골프 의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골프 ETF 설명하면서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가스텔 바작도 저도 이제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면 한 7%대 상승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 골프존이랑 해서 함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아진엑스텍 정도, 뭐 에디슨 EV는 이미 뭐 너무 테마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가능하고, 아무래도 단타 치기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급등과 함께 뭐 급락하는, 장중에 60%까지도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가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하한가를 맞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란 거는 알고서 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면은 우리기술, TS트릴리온, 보성파워텍 정도. 외국인 순매수 종목도 대부분 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죠. 기관 순매수 종목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다 가치주들이고요. 그래서 가치주 포트폴리오도 일정 부분은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2,800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뭐 반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락해서 쭉 갈 수도 있거든요. 쭉 가다가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나야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런 인버스라든지 가치주 투자도, 왜냐면 우리가 성장주만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왔잖아요. 또 이렇게 테마주나 성장주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하루에 1, 2%라도 챙겨갈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들도 훨씬 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세세터 정리해보면은 대선주가 6종목, 로봇주가 5종목, 원전주가 3종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제 한 4시 반이 됐네요. 저도 어쨌든 빨리 자고 내일을 위해서, 하여튼 저도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보통 하루에 한 3종목, 4종목 정도를 매수 매도를 했는데, 예전이라고 해봐야 12월 달이죠. 그러다 1월 초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주 확실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초에 그 매도만 TS만 매도를 했고요. 장 끝날 때쯤에 이제 한 종목 매수한 거고, 그렇게 저도 한 종목 정도만 매수를 하던가 또는 아예 매수하지 않는 날도, 지난주에는 이틀이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굳이 위험한 날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라도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좀 주식 중독에 가까울 수도 있죠. 왜냐면 그만큼 좀 또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 내가 돈을 잃게 되면은 기분은 2배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날은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